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이사님께서 B2B와 클라우드, 차세대 유니콘의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주입니다. 예, 오늘 베스핀 글로벌에 대한 소개와 함께 클라우드 IT,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IT, B2B IT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미국 기업들이죠. 이 엔터프라이즈 IT를 대변하는 대표 브랜드들입니다. 아도비,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등.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에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 중에서 이쪽에 명함을 내놓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시장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은 연간 4,0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대기업들이 매년 IT에 쏟아붓는 버젯이 4,000조가 넘습니다. 여기 파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IT 서비스 등등 여러 분야에서 그 기업들이 자기의 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IT 버젯입니다. 그런데 이 4,000조 IT 시장이 지금 격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그 트래디셔널한 강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또 중국의 알리바바 뭐 등등, 또 salesforce.com 이러한 회사들이 이 4,000조 시장을 앞으로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클라우드가 지금 전체 4,000조 매출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고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클라우드 전체 그 시장 규모가 1년에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그 4,000조 중에서 한 300조가 이제 클라우드인데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미 큰 시장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철학의 기본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클라우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분명합니다. 특히 이 4,000조라는 전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에서 아직 300조 부지 안 하지만은 그게 내년에는 400조, 그 다음에 내후년 점점점 이 4,000조 시장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에 190조였고 2020년에 250조, 그 다음 250 billion dollars. 그래서 2023년에 445 billion dollars, 그 50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클라우드가 성장하느냐라고 봤을 때에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각 그 기업들마다 들여다 보시면은 가장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 유통은 이커머스로부터 디스럽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모빌리티,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들, 뭐 화학제품을 파는 회사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등등이 이제는 IT가 없이는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은행들이 IT를 쓰는 구조가 됐다면은 요즘에는 IT 기업들이 은행을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토스뱅크 같은 걸 보기만 하셔도
이 신생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금융업을 하던 업체들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특히 기존에 있는 레거시 업체들, 트래디셔널한 굴뚝 사업들도 디지털 트랜스미션을 해야 되고, 그 디지털 트랜스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꼭 필요한 재료, 요소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언택트, 지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코비드 사태 이후에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이 사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의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도, 자본시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눈치를 벌써 챘고,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 라인 그래프가 바로 클라우드 인덱스입니다. 미국의 베세머 벤처스라는 VC 업계가 매달 업데이트하는 차트인데요. 그 밑에 있는 이 낮게 성장하고 있는 게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그런 인덱스고요. 지금 보시는 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인덱스입니다.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There's not even a question about it. 한국에서도 보시면 더존, 비존 같은 회사들이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클라우드가 앞으로의 세상을 갖다가 주도할 분야라는 것은 너무나 극명한 사실인데, 여태까지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 다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이상을 넘는 회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B2C 기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B2B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스핀은 이러한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회사일까요? 베스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많이 팔리죠.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를 아마존 클라우드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설치 기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잘 돌아가야 에어컨이 더 성장을 하겠죠. 매출이 올라가겠죠. 아무리 삼성전자, LG전자가 에어컨을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아무리 수요가 폭증을 하더라도 그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기사가 없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여름에 가장 에어컨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없어서 쩔쩔매죠.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디맨드는 있는데, 서플라이도 심지어 있어요. 에어컨도 많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설치 기사들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을 써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자동화해서 AI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하던 것들을, IT 운영과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핀 글로벌은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해주는 옛날 모델이 아니라 최신규 기법을 사용해서 자동화와 AI를 통해서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자동화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크면 클수록 베스핀도 클 것이고, 또 베스핀이 커야만 앞으로 클라우드가 더 많이 도입되는 게 선순환적인 지금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시듯이 이러한 미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꼭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는 지금 850명이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매출이 곧 나옵니다. 저희는 가파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2017년 저희가 처음 시리즈 A를 투자를 유치했을 때에 저희 매출액이 한 $10 million a year, 한 100억 정도가 조금 넘었었고요. 그때 직원 수가 200명, 그 다음에 고객 수가 140.
그 다음에 회사 가치가 한 50 million, 한 550억 정도의 그 회사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았고요. 2018년에 저희가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직원 수가 630명, 그 다음에 저희 매출이 한 800억 정도, $70 million a year.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수가 400. 그 다음에 저희 밸류에이션은 그때 한 $250 million, 한 300억 정도의 3천억 정도의 이제 밸류를 인정을 받고 투자를 유치를 했고, 저번 달에 저희가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마쳤습니다. 한 900억 정도를 레이즈했고요. 지금 직원 수가 850명, 그 다음에 매출은 $160 million a year, 한 2천억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객 수는 830.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6천억 이상의 회사 가치를 인정을 받고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률은 전체 클라우드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성장을 토대로 또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대한민국 첫 번째 유일하게 계속 3년째 등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지션도 점점 리더십 쿼드런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이 5가지 상품을 가지고 지금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Migration Op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FinOps, 클라우드 비용 관리, 그 다음에 DevOps, 클라우드에서의 개발과 운영 관리, 그 다음에 그 Data Ops, 클라우드 위에서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SecOps, 클라우드 위에서의 그 보안 관리. 이런 5가지의 주요 상품군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저희의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대기업, 큰 기업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만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사업을 갖다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IT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ERP가 될 수도 있고 어떤 SCM을 돌리는, 아니면 e-commerce operation이 될 수도 있고, order process,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BSS, OSS 같은 그 회사, 그 기업군들만의 필요로 한 요소들이 다 IT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는 대부분 자기네들 자체의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디케이티드 서버 엔바이러먼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도 필요하거니와, 또 그 이전한 후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가운데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0개의 고객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고객은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이러한 대기업군을 포함해서 지금 신생으로 앞으로 이제 크게 될 기업들, 디지털 네이티브 스타트업들 기업들도 있고, 또 중국 내에서도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공사,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리드, 중국의 한전 같은 회사죠.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을 저희는 기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그 대기업군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도와주는 회사로 계속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고, 한국, 중국을 위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두바이에 진출해서 두바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로 미국과 이제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 현대건설기계, 삼성전자,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도 지금은 많은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한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반도체 설계나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다 클라우드 위에서 들어가고 있고, 거기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도입했을 때 저희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번에 그 Series C 그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 SKT가 투자를 리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5G 클라우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가 여태까지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에서 Centralized Cloud,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여러 가지 기기들이 활용하는 클라우드였다면은 점점 클라우드가 에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클라우드라는 기술 요소가 그냥 가운데 있는 몇몇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통신회사가 갖고 있는 통신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지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보십시오.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게 차가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아주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갖다가 클라우드에 둔다고 하면은 이게 자동차에서 클라우드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 아주 그 미묘한 그 차이 때문에 사람을 피해가지 않고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자동차 안에 두고 있지만 더 좋은 시스템은 그걸 클라우드 둬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클라우드 기술 가지고는 이게 너무 느려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 빛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가 바로 통신 회사들이 갖고 있는 CO나 아니면 라디오 타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제 드디어 오는 거겠죠. 그래서 통신 회사들이 이번에 5G 네트워크를 깔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가려고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KT하고의 투자를 통해서 똑같이 협력을 통해서 5G 클라우드를 운영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저희 그 베스핀 플랫폼을 익스텐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에 텔코가 통신회사가 한 9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 먼저 5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5G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SKT와 베스핀이 먼저 레퍼런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갖고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900개의 통신회사에 접근을 해서 그들의 5G 클라우드 전략과 매출을 생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요번에 그 신한과 조인 벤처를 만듭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IT 버젯, 아까 제가 엔터프라이즈 IT가 1년에 4,000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JP 모건 체이스죠, 미국의. 그 JP 모건 체이스의 1년 IT 버젯이 한 10조입니다, 10조. 1년 매년 쓰는 그 IT에 쏟아붓는 돈이 10조. 그런데 이 10조가 점점 클라우드로 옮겨가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이 클라우드에 아직 못 옮겨갔습니다. 특히 금융업이라는 아주 그 특수한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정부들이 이제 그 규제를 풀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신규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금융도 이제는 금융 IT 시스템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가는 시대가 점점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베스핀이 역할을 하려면은 저희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금융업에 대한 지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과 조인 벤처를 만들어서 신한은 금융에 대한 도메인 나레지를 제공하고 저희는 클라우드에 대한 나레지를 제공해서 금융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한국에 있는 금융 회사들한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회사들한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이 있는 게 한국에서 이러한 레퍼런스 케이스를 통해서, 그게 SKT를 통한 통신회사 레퍼런스, 그 다음에 신한을 통한 금융업에 대한 레퍼런스, 그것을 토대로 전 세계로 나가서 저희가 그 4,000조 시장이 클라우드로 점점 가는 길목에 있어서의 매출을 저희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10조, 30조가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다음 삼성전자를 이상을 능가하는 회사고요. 300조, 지금 아마존, 애플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죠.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할 1974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1980년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회사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아버님도 삼성전자에 계셨지만 1985년에 이분들이 소니를 이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5년에 삼성전자 TV가 테레비 사업부가 소니를 이기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수를 바라보고 또 B2C, 컨텐트 다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시장의 기회를 보고 4천조 시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